안녕하세요. 화상관의 홍익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판례 평석을 한번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등 열람 등사 청구가 회생 절차. 이진웅 부장판사님이랑 옛날에 이제 파산법원에도 계셔서 아마 도산법에 조예가 깊으신 분인데 법률신문에 아마 이걸 쓴 것 같아요. 아마 이거 제가 미리 또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올린 것을 복습하는 겁니다.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 등사 청구권이 회생 절차를 하더라도 크게 관계없다는 얘기죠.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사안의 개요를 보겠습니다. 피신청인 주식회사의 주주인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 의사록 등과 그 밖 회계장부 서류에 대해 열람 등사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거 상법상 가처분할 수 있죠. 저도 옛날에 한번 수원에서 한번 해봤는데 인용됐습니다. 그때 뭔가 이제 서로 분쟁이죠. 대주주하고 소액주주. 1심 법원은 주주총회 의사록 등에 대한 열람 등사를 인용하고 상법 396조 448조에서 나머지 회계장부 등 서류에 대해서는 466조 제1항 이하 소수주 열람 등사를 구하는 이유에 대한 소명 부족 이유로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총 의사록은 허용하고 회계장부는 안 된다. 그죠? 이렇게 따로따로 봤죠. 항고심 계속 중 피신청인 회사에 대해서 회생 절차 개시가 된 겁니다. 항고심은 피신청인 회사의 회생 절차에서 선임된 조사위원이 회계법인이 회사의 자세한 재산 상태, 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된 경위 등을 포함한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신청인이 이 조사보고서를 열람함으로써 신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이유를 추가하면서 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신청인이 대법원에 재항고를 한 거죠. 결정요지 상법 제466조 1항에 의한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등의 열람 등사 청구권은 회사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 절차가 개시되더라도 배제할 수 없다. 이게 결론의 핵심입니다. 검토. 회생 절차 개시된 주식회사 주주의 회사에 대한 자료 확보 수단. 회생 절차 개시된 주식회사에 대해서 재무상태표 등 회계장부 및 서류를 확보하고자 하는 주주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상법상의 가처분이죠. 주주 명부 열람 등사 청구권. 먼저 주주는 회생 절차 이해관계에서 법원에 회생회사에 대한 사공의 열람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주는 상법상 소수주주권 행사한 것이 아니므로 주식 보유 비율이 요건이 따로 없습니다. 다만 열람 대상이 법원에 제출된 문서에 한정되고 법원이 채무자의 사업 유지 또는 회생의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는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제한을 받을 수 있죠. 허가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좀 제한이 되죠. 다음으로 회생 절차에서 구성되는 채권자 협의회로부터 주주가 자료를 제공받는 것은 가능할까? 이 방안이 가능한지에 관해서도 법규 정도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채권자 협의회는 법원 관리인으로부터 주요 서류 등을 제공받고 채권자 협의회에 속하지 않은 채권자도 자신의 비용으로서 채권자 협의회에 사분의 제공을 청구는 없어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규칙에 나와 있네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41조. 이건 대부분 규칙입니다. 하지만 주주의 경우 채권자 협의회가 자발적으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이상 지금의 법률 규칙 규정만으로는 주주의 채권자 협의회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지금 이와 관련해 미국 연방파산법은 채권자위원회뿐만 아니라 법원이 명령에 의해 별도의 주주위원회 등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입법론적으로는 참고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떠올 수 있는 방법은 대상 결정에서 쟁점이 된 발행 중시 촉수의 100분의 3입니다. 소수 주주권은 100분의 3 이상 주식을 보유한 소수주주가 이 사안에서도 이제 선정당사자, 주주가 연합한 것 같아요. 상법 제466조 제1항에 의한 회계장부 등 열람 등사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100분의 3 이상. 대법원은 소수주주 회계장부 등에 의한 열람 등사 청구권은 법에 따른 회생 절차가 개시되더라도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원결정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상 결정은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 상법상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등 열람 등사 청구권이 회생 절차 개시로 배제되거나
회생 절차에 의해서만 행수일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가처분이 있어서 피부정 권리에 관한 판단인데 소수주의 회계장부 등 열람 등사 청구권이 이른바 공익권인 소수주주권 중의 하나로서 회생 절차에 의해서 그 행사가 제한되는 회생채권이 아니므로 타당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법원은 더 나아가 소수주권 행사로 열람할 수 있는 서류가 법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는 서류보다 그 범위가 넓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사가 법원에 제출하는 자료에 소수주주가 열람할 수 있는 회계장부 서류 등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 있고 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에도 회계장부 등이 반드시 첨부되는 것은 아니죠. 따라서 대상 결정에 따르면 소수주주는 회사가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고 해서 자료 확보 면에서 더 불리해지지 않고 오히려 회생채권자가 확보할 수 있는 자료보다 더 많은 자료에 접근할 수 있게 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회생 절차의 특성상 채권자가 제공받는 정보가 주주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보 제공의 편차가 크지 않도록 실무에서 운영 의무가 필요해 보인다고 합니다. 둘째, 회생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 회생 절차가 폐지되면 권리 변경 등 효력 없이 채무자의 업무 수행권이 회복되므로 소수주주권에 따른 열람 등사 청구 행사의 필요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가 전에 폐지가 될 수도 있죠. 이는 가처분에서의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된 판단인데 대상 결정은 인가 전 폐지의 경우를 이유로 들고 있으나 회생 절차 실무상 기존 주식이 100% 감자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분을 약간이라도 남기는 형태로 회생계획이 인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 경우 회생 절차가 인가 전에 폐지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주주의 권리를 인정할 필요가 남습니다. 다만 소수주가 회계장부 열람 등사를 재판상 청구하는 경우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주식 보유 요건을 계속 100분의 3 이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감자로 인해 발행 주식 총수 100분의 3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 주주의 신청은 각하된다고 합니다. 셋째, 주주가 회사의 회생을 방해할 목적으로 열람 등사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정당한 목적이 없어 부당한 것이라고 보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회사가 회생 절차에 있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 법리가 회생회사에서도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그렇죠. 뭔가 정당한 목적이 없이 방해를 할 목적으로 경영을 방해하거나 회생회사에서는 회생을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건 이제 거부할 수 있죠. 소수주주권도 행사에 무한정 인정되는 게 아니라 제한을 한다는 얘기죠. 회생 절차 개시와 소송 절차의 중단 및 수개의 관점에서 바라본 대상 결정의 의미. 다만 대상 결정에서 쟁점으로 다뤄지지는 않았지만 회생 절차 개시와 소송 절차의 중단이라는 점에서 의미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 사건 피신청인 회사는 항고심에서 회생 절차가 개시되었다. 그렇다면 소수주의 회계장부 등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의 피신청인은 채무자가 그대로인가 아니면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수개시켜야 되는가. 이 사건 항고심에서는 피신청인 회사 관리인으로 수개가 이루어졌고 그 후 적법한 수개를 전제로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관리인으로 수개가 되나 보죠. 이진웅 부장판사님은 수개가 타당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때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 절차는 중단되죠. 법 49조 제1항 중단한 소송 절차 중 회생 채권 또는 회생 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개할 수 있다. 그런데 중단되는 소송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채무자의 인격적 활동에 관한 권한은 회생 절차 개시 후에도 여전히 채무자에게 귀속되므로 주주총회 이사의결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소송 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주주가 제기한 주주지위 확인의 소등 역시 채무자 내부의 조직법적, 사단적 활동에 관한 것으로 중단되는 재산관계 소송을 보지 않는 것이 현재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소수주의 회계장부 등 열람 청구는 어떠한 걸까요? 일견 조직법적, 사단법적 활동에 해당하는 것을 보아 재산관계 소송으로 보지 않는다는 논리도 가능하지만 법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 수행 및 재산관리 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전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회계장부 등의 관리는 전형적인 채무자의 업무 수행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소수주주 열람 등사 청구권은 궁극적으로 채무자의 재산관계와 관련성이 적지 않은 점, 현실적으로도 회생 절차 개시 후에는 관리인이 채무자의 회계장부 등을 관리하고 있는 점, 관리인은 공적 수탁자로서 열람 등사의 허용 여부를 적절히 판단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주주의 권리 행사이긴 해도 조직법적 사단적 활동이라는 범주에 넣어 채무자라 하여금 소송을 수행하게 하기보다는
관리인이 수기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기존 경영자 관리인 DIP가 아닌 제3자 관리인이 선임되는 경우 이 쟁점은 실무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결론, 회생 절차에서 주주는 이길 권이 없는 등으로 영향력이 약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대상 결정이 이렇게 미약한 지의 회생회사 소수주주에게도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청구권의 행사를 허용하였는 바 주주위원회 같은 회생 절차 내 기간이 없는 우리 회생 절차에 관하면 의미가 있는 결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부당한 열람등사 청구권 행사로 인해 채무자의 회생이 저해되지 않도록 실무에서는 열람등사 청구권 청구 허용 여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실무 운영 의무를 이제 커버하는 거죠. 또한 이 사건은 소수주주 열람등사 청구권 행사 가처분에서 관리인으로서의 수계를 전제로 진행된 사안으로 향후 회생 절차로 중단되는 소송의 범위와 관련된 논의를 발전시키는 데 하나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재용 부장판사님의 평석이었어요.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청구권, 그렇죠? 이게 회생하더라도 인정된다. 다만 회생을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적절하게 실무상 제한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최종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